안녕하세요, 박지영 변호사입니다. 최근에 박티브 씨가 이제 쏘아 올린 공인데요. 이나은 즉 에이프릴 사건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그 당시의 내용들을 지금 살펴보면 제가 학폭 심의를 하면서 하는 내용들과 매우 유사합니다. 왕따의 경우에 보통 같이 몰려다니던 집단에서 누구와 누가 싸움이 붙거나 누가 안 좋아져서 한 명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일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. 파자마 파티를 원래 주기적으로 같이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얘를 안 부른다거나 밥을 같이 먹었는데 갑자기 얘를 빼고 먹기 시작한다거나 등등의 얘기가 나옵니다. 그래서 물어보면 가해 학생들이 하는 말이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요. 그런 일이 있었던 건 맞지만 저는 그런 의도로 한 거 아닌데요. 파자마 파티 때 걔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안 부른 것 뿐인데요. 밥 먹을 때 걔가 혼자 먹는 거 좋아한다 그래서 안 먹었어요. 밥 먹을 때 걔가 어디로 사라졌어요. 등등 다양한 이유를 말합니다. 보통은 자기가 잘못한 부분을 100% 시인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위원들은 다른 정황들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. 그 당시 목격자는 없는지, 이들의 평소 관계에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왕따가 아닌 것인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. 두 번째는 걔는 그럴만했다. 오히려 걔가 이상하게 해서 우리한테 피해를 줬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. 걔가 굉장히 이기적이었고 주장이 너무 셌고 남의 뒷담화를 너무 많이 했고 등등의 발언을 합니다.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왕따를 학폭으로 집어넣고 사회 문제가 됐던 것은 그 어떤 이유로 그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든 이런 식의 왕따의 방식으로 괴롭힘을 당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 왕따 제도의 취지입니다. 이 왕따를 처벌하는 이 학폭 제도의 취지라고요. 아이들은 이 아이가 뭐 소통이 서툴거나 여러 이유로 왕따를 하기도 하지만 다르다는 이유로 소통을 괴롭히기도 하기 때문에 다름을 받아들이는 폭이 좀 넓어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. 이 아이가 100번 양보해서 좀 이기적이라고 칩시다.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했듯이 적절한 거리를 두고 예전처럼 엄청 친하진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괴롭힘이라고 느낄 만하게 혼자 따로 밥을 먹게 소외를 시킨다던가 늘 해오던 거에서 갑자기 배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학폭의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에이프릴 사건에서 보면 가해자로 지목된 이 사람들의 변소가 매우 유사합니다. 아까 이 심의에서 일어난 것들과 텀블러 사건, 신발 사건, 김밥 사건이 있었던 건 맞지만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요. 고의로 그런 거 아닌데요 라는 취지고요. 오히려 이현주가 방해를 많이 했고 늘 아파서 많이 빠졌고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힘들었습니다. 이 두 가지 변소가 보면 학폭 가해 지목 학생들이 하는 변소와 매우 유사한 지점이 있습니다. 두 명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진실은 누군가 다른 사람만 알 수 있겠지만 이 사안은 두 명의 주장만 있는 게 아니고요. 경찰의 판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. 이의 신청까지 해서 검사의 판단도 받았는데요. 7건에 대해서 모두 불송치가 되면서 뭐라고 했느냐. 이 사건들이 모두 있었던 게 맞고 주요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는 불송치 결정문에 이유가 있습니다. 이의 신청을 해서 검사가 해당 내용에 문구를 썼다 하더라도 이걸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요. 불송치 결정이 유지된다면 이 이유도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. 허위가 아니라는 내용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왕따가 맞다라는 여부가 판단이 좀 불분명하다는 표현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. 그렇지만 일반적인 인간관계의 문제점, 이 부분이 괴롭힘이 없었다는 것과 동일시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. 아까 말했듯 불송치 결정문이 이걸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주요 사실이 인정되고 허위가 아니다라는 부분 역시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혹은 2차 가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. 추가문 이상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